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많은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중국 내에 있는 조선족보다 한국에 있는 조선족이 지금 더 많이 있는 뭐 이런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이 조선족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 정부의 의도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안미, 경중 이렇게 했는데 중국과 완전히 대립하던 나라들의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대만 그렇게 중국과 싸웠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이게 중국 해관 총서 자료가 나왔는데 아주 믿을 만한 자료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거의 멸망을 향해 가는 광란의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거 도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이 조선족을 이용한 대한민국 식민화 정책을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감소했으며 이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조선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중국 연영신문이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연영신문은 중국 당국의 제7차 인구 센서스 자료를 인용해 2020년 말 기준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170만 2,479명으로 남성이 83만 107명, 여성이 87만 2,372명이라고 전하며 지난 2000년 조사 당시보다 22만 1,363명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첫 조사가 이루어진 1953년 당시 112만 405명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1990년대 말 200만 명을 찍은 뒤에 200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이 한족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인구가 한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의 조선족은 합법적인 비자나 영주권을 받아 체류하는 인원만 70만 8천 명에 달하는데요. 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 59만 7천 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번 HDC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미입국해서 국내에 눌러앉은 조선족 숫자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한국에 이주한 대다수의 조선족들이 여전히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회 동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조선족을 이용한 점진적인 식민화 전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뭐 식목일 있죠. 식목일은 뭡니까? 나무 심는 날이 식목일 아닙니까? 식민지 뭡니까? 사람을 심는 게 땅이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이 식민화 정책을 펴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이 좌파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이야 이제 중국이 인구가 경쟁력이다 해서 그 정책을 깼지만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족은 1가구당 한 가정당 한 명까지만 자녀를 놓을 수 있었고 2명 이상은 못 낳았어요. 그래서 2명 이상 아들 놓을 때까지 놓아서 나머지는 아예 호적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2명까지는 놓을 수 있었죠. 따라서 한족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뭐 정책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 이후에 중국이 살만해져서 너도 나도 아이 낳고 싶어 했는데 그 시기에 조선족 인구는 급감했습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김대중 정부 후반 노무현 정부 들어가면서부터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죠.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조선족들의 그 지문 날인도 안 하게 하고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이번 HDC 아파트 붕괴 현장에 그 8명 직접적으로 그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 그 8명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 알고 보니까 전부 조선족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누군지 이름도 성도 다 가짜고 어디 갔는지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불법 체류 조선족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그거 다 알면 지금 100만 명이 훨씬 훌쩍 넘을 것이다. 조선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인구가
한국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뭐 한국에 사는 건 좋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을 선거 자격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금융 혜택, 세제 혜택, 의료 혜택을 준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들에게 훨씬 더 안락한 그런 삶을 제공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또는 유럽에 또는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못 받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안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정책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종차별하고 달라요. 시민들에 대한, 자기 국민들에 대한 보호장치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평택 지역이나 또는 뭐 안산이나 또는 뭐 영등포라든지 이런 뭐 특정 지역에서 더욱더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더 나서서 뭐 뽑아주니까 더 나서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조선족에게 잘못 보이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투표권이 있으니까. 정말 이 투표권 빨리 재조정해야 된다. 그러나 재조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죠. 왜? 자기네들 찍어줄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총선에도 이렇게 영주권 있으면 총선에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불법 체류 언제든지 합법 체류로 특별조치법 발의해서 다 인정해주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논리, 소위 좌파 진영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주장인데요. 그 주장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통계로 증명되었습니다. 반중 선봉에 섰던 국가들의 지난해 수출과 대중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진 가운데 반중 선봉에 섰던 나라들의 경제는 오히려 크게 성장했고,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무역 흑자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관영 RFA 영문판이 현지 시각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성장폭을 보인 것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전쟁설이 나올 만큼 극심한 안보 리스크를 겪으면서도 대중 강경책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날을 세웠던 대만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은 무려 6.09%를 기록했고, 대중 수출도 2,500억 달러를 돌파해 직전 연도 대비 28% 증가한 1,716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호주 역시 2021년 4.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대중국 무역 흑자도 직전 연도 대비 35.1% 증가한 984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과의 무역 시작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RFA는 지난해 중국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한 나라가 대만과 호주 두 곳이고, 반대로 중국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한 나라도 대만과 호주인데, 아이러니하게 중국의 외화를 가장 맹렬하게 벌어간 나라 역시 대만과 호주였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안미 경중하며 중국에 바짝 엎드렸던 한국은 대중 무역 흑자가 646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 대비 7.25%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집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입버릇처럼 부르짖는 경제는 중국이라는 환상, 다른 것도 아닌 해관 총서, 중국 해관 총서가 산산조각 내주고 있습니다. 놀랍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하고의 이 거래가 중국하고의 거래가 보다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이재명부터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또 이 대만하고 우리하고는 이 중국과 무역하는 어떤 이런 타입이 좀 달라요. 대만은 자신들이 만들어서 팝니다. 예를 들어 TSMC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줘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뭐 그건 또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민노총이 워낙 강력하니까 아이고 내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교조, 민노총 이들의 힘을 빼고 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 대만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하면서 중국과 그렇게 치고받고 말싸움하고 전투기 서로 날리고 하면서도 이렇게 중국에게 엄청난 흑자. 또 호주도 어떻습니까? 호주 중국이 우리 신발에 붙은 껌이야. 한번 아스팔트에 비벼버릴 거야. 이런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석탄 문제 불거져서 호주가 석탄 안 팔았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화해하고 중국이 엎드려서 좀 팔아주세요 해서 이제 팔았는데 그때 호주가 제값 받고 팔았습니까? 아니죠. 더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싫으면 말든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계적인 반도체 황 속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CEO를 집어넣어 버리고 또 다른 CEO는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희한한 짓거리를 하면서 호황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스스로 차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대중국 무역 흑자가 646억 달러인데 대만은 1716억 달러 그리고 호주는 984억 달러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나 호주가 우리보다 무역 규모가 크지는 않죠. 우리가 더 크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깝지도 않죠. 우리가 더 가깝죠. 왜입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는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중국에 세게 나가도 된다. 특히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잠궈버리면 중국 산업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겁을 냅니까, 중국을? 중국에게 당당한 나라가 됩시다. 또 그런 정부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중국은 작년 경제 성장률이 8.01%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실제 신용평가 회사에서는 4%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국 지금 완전히 지금 내리꽂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은 작년 21년 경제 성장률이 3.9%. 그래도 우리도 선방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부동산가 폭등해서 이런 거예요. 부동산가. 그리고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 풀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경제의 기반은 싸그리 지금 사상 누각 상태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제대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사회주의자들하고는 더 이상 이런 자본주의 경제를 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8차 당대회 기간 중에 김정일과 김일성 지우개에 여념이 없었던 북한 당국이 돌연 역대 최대 규모의 경축 행사 기간을 선포하고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대대적으로 경축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기간과 내용이 전파되며 주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다가오는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맞춰 최대 경축 행사를 준비하라며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를 민족 최대의 경축기간으로 선포했다고 데일리 NK가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당, 전군, 전민의 여러와 같은 마음을 담아 2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를 민족 최대의 경축기간으로 정할 때 대한 지시문을 각 조직에 하달한다 라며 이 기간 중에 각 기관별로 대대적인 경축 행사와 더불어 선물과 특별 공급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경축기간으로 선포한 기간 중에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부터 4월 11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기념일, 4월 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기념일, 4월 15일 김일성 110주년 생일,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130주년 행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2개월에 걸친 경축기간을 선포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인데요. 문제는 이번 선포로 인해 일선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은 올해 농사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 당국은 농사 준비는 농사 준비대로, 행사 준비는 행사 준비대로 하라면서 행사 준비와 선물, 특별 공급 과제는 물론 경축기간의 사건 사고 방지 실적까지 총비서 동지에 대한 당선과 충성심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당국은 포치문에서 이 기간을 다시는 없을 민족의 경사스러운 대축전장으로 만들기 위해 업적과 위인 칭송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주민들은 어렵고 힘든 군민을 달래주기는커녕 당과 수령에 충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온당키냐 하냐 라며 영농기간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는 등 드러내놓고 반발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이름으로 군인과 주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점점 더 그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정상현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봉기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정책들, 아무래도 북한 상층부에 뭔가 심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놀랍죠? 하필 김일성, 김정일 다 정주년 생일이네요. 80, 또 110, 그리고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도 130. 이 세 개가 다 정주년, 10주년 단위 정주년이다 보니까 정주년 세 개 겹쳐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민족 최대 명절 축전 기간으로 하자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4월 11일, 4월 13일 김정은이가 그 제1비서 또 국무위원장 추대된 이런 것까지 다 깨알같이 집어넣어서 다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오느냐? 일단 그 2달 동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보초를 서야 됩니다. 사진 있는 곳, 또 큰 동상 있는 곳, 김일성, 김정일, 이런 백두혈통을 기념하는 곳, 이런 곳에 거기에 또 꽃을 계속 갖다 놔야 돼요. 그것도 생화로. 이거 이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2인 1조로 밤새도록 2달 동안 조를 나눠서 동상 보초 세야 되죠. 완전히 좀 열받죠. 그리고 또 선물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선물 공급 비용은 셀프죠. 아니, 내가 받을 선물, 내가 돈 내서 셀프로 받는데 또 받아서 중간에서 선물 제작하는 놈이 또 흘려먹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는데 50원어치만 받겠죠. 열 받겠죠. 또 내가 받고 싶은 거는 사실은 쇼핑센터에 가면은, 장마당에 가면은 따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걸 또 주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분노가 또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또 식량이 지금 고갈됐죠. 분명히 작년 10월에 추수를 다 마치고 11월에 배급을 나눠줬는데 2달치밖에 안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1월 달에 이미 지금 식량이 고갈된 상태인데, 그럼 식량 고갈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보초 세운다? 안 되죠. 저 때는 이제 벼농사 준비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데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이런 일 시키고, 그리고 또 특히 4월 달 들어가서 거의 이틀에 한 건씩 11일, 4월 11일, 13일, 15일 계속, 그리고 25일까지 계속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하면 행사 당일날만 나와서 이런 걸기대회 하고 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행 연습해야 되죠. 그러면서 농장에 가서 또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해제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제가 3대 패스라고 알려드렸는데, 퇴비 패스는 이제 끝났고, 여성들 지금 분토 패스 계속 지금 그 변하고 흙하고 섞어서 100kg씩, 하루에 100kg씩 갖다 바쳐야 되죠. 그리고 남성들 약초 패스, 지금 의료가 다 무너졌으니까 한 방으로 하자 해가지고 약초 구해와, 그거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보초 써야 되죠. 완전히 그냥 인내심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점점 더 알게 되고, 불과 이 1992년만 해도 그런 거 몰랐죠. 그때는 김일성도 있었고 김정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미제놈들에게 우리가 짓밟히지 않는 거야. 소련 보니까 지금 막 무너지네.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최후의 보루야. 이런 각오로 살았지만은 지금 뭡니까? 다 알죠. 이제는 사회주의 최후 보루 다 필요 없다는 거,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 다 알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사를 준비한다. 이건 일부러 백두혈통, 김정은에 대한 혁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또 미국의 반응, 또 준비, 이런 것들 다 분석해 드리겠지만은, 김정은이가 핵실험, ICBM 발사 실험 재개하겠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4월까지 정말 이 한반도 역사 20세기와 21세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가 조금 안정적이면 미국이 진짜 집중할 수 있는데, 저기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방에 안팎으로 확 무너질 수 있는 북한 우리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만 미국하고 딱 보조 맞출 수 있는 대통령만 뽑으면 진짜 올해 큰 변화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또 만들어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